필리핀에서 그 많던 매장들이 다 폐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필리핀으로 저희 사업이 진출하게 되었던 이야기, 제가 곧 2부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2부 영상을 바로 안 올렸던 이유가 1부 영상이 별로 재미가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2부 영상을 찍는 것을 계속 좀 미루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서 댓글을 하나 다셨어요. 빨리 필리핀 2부 영상 올려달라고. 그래서 맞다, 내가 2부 올리기로 했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Tuloy natin ang pagdiskubre ng Korea in Quezon City. Ito ba yung sikat sa Korea ngayon? Order kami. Lahat. Cool Pop. Just fried chicken. Look at that. My school, I used to buy that with my friends.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필리핀에 지사를 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지난번에 올렸었는데요. 그거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에 한번 눌러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좀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게 필리핀에 매장을 내고 지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의 11개점 정도 냈을 때였습니다. 정말 지사장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힘들이지 않고 가맹점들이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보라카이까지 한 개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는 굉장히 좋았죠. 내 간판이 필리핀에 달리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해외에서 매출과 수익이 난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는 뿌듯한 일이었거든요. 가끔씩 저희 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출장을 갈 때면 일하러 가는 거지만 약간 노는 기분으로, 약간 해외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필리핀 지사장님은 원래 하시던 일이 한국의 뻥튀기 장사를 필리핀에 가져가셨던 분이에요. 뻥튀기 브랜드도 아마 거의 한 7개점, 8개점 정도를 오픈을 하셔가지고 그걸 프랜차이즈화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닭강정 사업도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자료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다 지원을 해드렸고 지사님께서는 거기에서 직영점을 내셔가지고 한 개점 상담해 가면서 가맹점을 늘렸던 분이시죠. 그런데 지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연락이 와서는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좀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사님이 지사권을 제3자에게 넘길 때는 본사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으신 거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운 마음이 더 많았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3자에게 지사권을 넘기셨는데요. 그 지사권을 받으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마닐라에서 택시 사업을 하시는 여성 CEO 분이었어요. 어차피 마닐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 아마 필리핀에 가신 지도 10년쯤 되셨다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 사정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면 정말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 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저희 브랜드를 보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필리핀 지사장님한테 바로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필리핀 지사장님이 정말 지사장인지 아닌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본사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한국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그 전화를 받으면은 그분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필리핀 지사장님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필리핀 지사장님은 다시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을 되는데 13호점인가 14호점 정도 오픈을 할 때쯤에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토스를 해드렸는데 그분과 연락을 할 때쯤 갑자기 지사장님이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지사장님이 전화를 받질 않고 메일을 보내도 메일은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아니 분명히 사업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연락을 안 받지?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아니면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시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거의 6개월 가까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필리핀으로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제가 뭐 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거의 필리핀 사업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필리핀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 화가 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미안한 말투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든데 내일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화로 너무 답답했지만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화로 뭐 다투기도 그렇고 뭐 싸움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오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약속 날짜가 됐고요. 저희 회사로 필리핀 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처음에 문을 열고 지사장님이 들어오실 때 지사장님이 살이 엄청 많이 빠지신 거예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뭐 저한테 미안해서 어두우실 수도 있겠죠. 본사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가 1월인가 2월쯤이었어요.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게.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도 상담을 하고 계시는 중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셨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브랜드를 접어버리고 유사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에게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1월, 2월 그때쯤에 지사장님은 카페에서 저희 꿀비 닭강정 브랜드로 가맹 상담을 하고 계셨어요. 카페에서 어떤 상담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셨겠죠. 브로셔도 보여드리면서. 그런데 그때 그 앞에 계셨던 상담자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필리핀 닭강정 브랜드의 4호점 점주님이 되실 분이었을 거예요. 그 분께서 편의점을 좀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카페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상담을 하셨던 지사님은 카페에 계속 앉아서 이제 자료 준비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편의점에 가신 지 몇 분 되지도 않아가지고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탕! 이렇게요. 사람들은 갑자기 웅성웅성해지면서 굉장히 두려운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는데 편의점에서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그분이 방금 전 앞에서 상담을 하셨던 가맹 상담주였어요. 필리핀은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차 마셨던 분이 바로 옆에서 불과 1-20m 옆에서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지사장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단지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었대요. 급하게 짐을 챙겨서 그 지사님께서도 일단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죽은 분이 한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14호점 가맹 계약을 상담했던 분이 한인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던 거고요. 한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돌았겠어요. 그런데 마닐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부자라고 소문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마닐라에서 꿀비 닭강정이라고 하는 닭강정 브랜드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벌써 10개점이 넘었는데 그 지사장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는 거겠죠. 그 프랜차이즈 사장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는가,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거기에서 살해를 당하는 분이 원래는 자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아무리 많이 상담 자료를 보내드려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상담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셨대요. 뭐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손님을 만나는 약속도 잡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오셔서 했던 이야기는 가맹 사업을 더 늘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소스, 파우더, 식재료들 각 가맹점에다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저에게 자기는 필리핀 지사권을 조건 없이 포기할 테니 혹시라도 이 지사권을 받아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분이 계시면 조건 없이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께서 본사에서 그 지사를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 지사장님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가맹점들과 계약을 해지를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직영점 1개점만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그 말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으니까요. 결국은 공식적으로 그 지사장님과 본사와의 지사 계약은 해지가 됐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필리핀 꿀빛 닭강정 지사장님을 다시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해외 사업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가지였고요. 필리핀은 지금도 한 개점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가맹점들은 사실은 그냥 다 해지가 되면서 개인 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필리핀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의 닭강정 사업. 갑자기 제가 이렇게 화제를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필리핀에서 저희 꿀빛 닭강정 지사를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하고 함께 필리핀에서 저희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저희 브랜드의 홍보로 끝났네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